안녕하세요. 하이진이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이민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경험담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미국 닭공장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남자 정말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이네요. 작년에 이 남자가 미국에 출장 가서 3개월 살다 오더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도시와 고용주 찾을 계획까지 세워서 사업 계획서 마냥 이민 계획서를 내미는 이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해명이 아닌 좀 해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 비숙련 이민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숙련 이민은 대략 30년 전부터 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식적인 그런 이민 프로그램이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보통 20년 전부터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닭공장, 생선 가공, 육가공 등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그런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없어요. 영어도 보지 않고 경력도 보지 않고 나이도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크리미널 레코드랑 건강한 신체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미국 비숙련 이민 EB3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략 지금 한국 국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수속기간만 걸리는 이민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잘 자리를 잡으시고 안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패스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국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캐나다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내가 출생이 중국이나 일본, 인도라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봤을 때 한 8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출생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3년 이상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중국과 인도 외에는 보통 이제 다 같은 프로세싱, 거의 같은 프로세싱을.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왜 다른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와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캐나다 시민권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중국 출생이면 중국 출생에 따라서 중국 프로세싱을 따르게 돼요. 7년 이상 걸리는 거고, 인도 출생이면 13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온 가족이.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캐나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민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3년 4년 있는다고 해서, 특히 밴쿠버 안에서는 3년 4년 안에 이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민이 너무 어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EB3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에는 수속 기간이 길긴 하지만 수속 기간이 끝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끝나면 온 가족이 영주권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두세 달 내에 그린카드, 즉 미국 영주권 카드를 획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분이 미국 대학을 간다고 하시면 1년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저너블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주공사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US 달러 3만 불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 환율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온 가족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대기자들도 많이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닭공장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 고용주 입장, 특히 이제 닭공장이나 육가공, 식품가공, 생선가공 등 미국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들을 고용하기 힘든 고용주들을 위해서 미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너희 사업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그렇게 광고를 하진 않아요. 왜냐? 이거를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들의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다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홍보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지만 이 프로그램은 30년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저희 한국 국적인 분들, 한국에서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요. 이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닭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 이민 같은 EB3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주권 비자를 받고 와서 미국에 들어갔을 때 1년만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년은 꼭 일을 하셔야 돼요. 1년을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캘리포니아를 가시든 뉴욕을 가시든 원하시는 미국 어느 지역에서 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어느 직업을 택하여서 일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향후 5년 뒤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거나 10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도 요 1년 일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연장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으세요. 제가 닭공장을 일을 들었던 건 뭐냐, 제가 닭공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차피 1년만 일을 하기 때문에 닭공장이든 육고가공이든 소세지 공방이든 고기 자르는 곳이든 1년만 고생을 하시면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너무나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EB3 같은 경우에는 식당 같은 데서도 고용주가, 그러니까 웬만한 고용주분들은 다 스폰서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EB3가? 네. 그런데 왜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네, 된다고? 일반 레스토랑도 다 되세요. 근데 왜 제가 닭가공을 얘기했느냐, 닭가공을 했던 공장들은 우선 몇십 년 이상 사업을 유지했고 어느 정도 그런 수입이 또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이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EB3 비숙련 이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용주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고용주가 중간에 문을 닫거나 하는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고, 작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그 3,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찾아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어떤 데가 진행이 수속이 어디까지 갔냐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프 정도 진행이 됐다. 근데 하프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그 진행 사항을 보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또 3,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야? 저희 캐나다 LMI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허가할 수 있는 허가서를 말씀드리는 게 워크퍼밋이 아닌데, 어쨌든 미국도 똑같은 개념의 LC라는 게 있어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LC를 넣는 날이 저희 우선순위 날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날짜가 뭐냐, 이 날짜를 통해서 지금 현재 US 비자 블러틴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속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LC가 승인한 상황에서 고용주 문제가 있거나 하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게 되면 그 우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날짜를 통해서 다른 고용주를 통해 인터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뒤로 밀려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조금은 밀려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 고용주 찾는 시간과 그런 근데 거겠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3, 4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걸리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물론 이게 또 진행하는 이주공사들마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주공사들마다 진짜 한 군데 고용주만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 이런 차선책이 있는 이주공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 이 부분에서 문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 케이스가 그럼 차선책이라도 좀 여러 고용주가 있는 데 유리하겠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고용주만 믿고 있다가 이게 고용주 문제로 해서 문제가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차선책이 있는 이주공사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닭공장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1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닭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닭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보여드린 거지, 제가 꼭 닭공장에서만 일을 해가지고 EB3 영주권을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고용주를 만약에 찾게 되면 이제 그 맞는 고용주한테서 이제 EB3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EB3 비숙련 이민이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대로 그 리퀘어먼트 조건이 없어요.
이 이민을 신청한 조건이 없지만 이제 숙련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숙련직은 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국 이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3, 4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용주가 그 3,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 수 있는지, 중간에 혹시나 문을 닫거나 합병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는 고용주들을 일단 제일 처음으로 컨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중요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닭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년, 40년 이상 그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향후 3, 4년 안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나 다른 외국 분들이 닭공장이나 이런 육가공, 소세지 공장 이런 등을 통해서 이민을 하신 거거든요. 미국 영주권을. 그래서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말씀은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닭공장에서도 일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1년만 일하면 돼요. 어떤 고용주 밑에서도 1년만 일을 하시면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인 그 지원자분은 그 고용자분 밑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 즉 남편이나 뭐 아내분들은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 직업이나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다 비숙련직이야? 네, 제가 말씀드린 닭공장, 육가공, 생선가공 분들은 다 비숙련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숙련직으로 네. 이비스를 받으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숙련직에는 뭐가 있어? 숙련직은 말 그대로 숙련, 스킬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만약에 내가 지금 덴탈 어시스턴트로 고용주를 찾게 되면 이거는 네. 숙련직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치과 의사를 고용주를 찾으셔야 되죠. 근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으로 이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아무 고용주나 다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EB3 비숙련 이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민까지 진행하면 좋지만 그에 반해서 고용주는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숙련 이민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영주권을 갖고 오신 상태로 1년만 일을 하시면 그 이후에 내가 치과 의사면 치과에 취직하셔도 되고 내가 셰프면 쿡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셔도 되고 덴탈 어시스턴트면 또 치과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1년만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그냥 비숙련직으로 하고 나는 들어가서 내 하던 일을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요. 왜냐? 본인 그 스파우스 같은 남편분이나 아내분도 그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 지원자만 그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를 스폰서해주는 미국 고용주를 찾았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서 그분 밑에서 1년을 일하시면 되고 저희 와이프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직업을 찾으셔서 일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게다가 자녀분들도 어쨌든 영주권을 먼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미국 공교육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자녀분의 나이가 만 21살이 넘어가게 되면 개개인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즉 3년 4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때 걸린 당시에 저희 자녀분의 나이가 22세를 넘어가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 이거를 디덕션 해주는 기간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민을 넣었을 때 이민 청원서를 넣고 이민 승인이 난 기간이 만약에 9개월이다. 그럼 그 9개월은 빼줘요. 그런데 그거를 9개월을 감안하고도 저희 자녀분이 만 22세가 넘으면 그 22세가 넘는 자녀분은 개인 따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2-3살 이럴 때부터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 이건 10년, 중국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10년 정도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7년, 8년 걸리지만 보통적으로 10년이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 자녀들이 이제 10살, 12살 정도 됐을 때 미국에 와서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나 많은 분들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만 일하도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이민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제가 LMI를 받고 시작을 해서 영주권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 걸려요. 요즘은 3년 이상 걸려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고용주 밑에, 이 고용주가 정말 갑질하고 이런 고용주 밑에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3년 동안 이 고용주 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이게 물론 여러분이 어떤 이민으로 신청하셨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하신다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 고용주 밑에서 있어야 돼요. 3년 이상을. 근데 미국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1년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닭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1년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닭 털만 뽑아도 되잖아요. 네. 그거 뭐 그래봐야 1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닭 공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닭 공장에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또 물론 20년 전에는 닭 공장이 많이 이민에 유리하고 그 닭공장을 더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고용주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고용주들이 실제로 그 미국 내에서 사람을 구인하지 못해가지고 구인난에 계신 고용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닭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대부분의 고용주분들이 다 EB3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도 닭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또 식당에서 경력이 있고 하니까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고용주 밑에서 1년을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왜 못 버티겠어요. 우리 가족의 20-30년 이상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뭐 닭털을 뽑든 뭐 다른 도살장을 가든 왜 1년을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에서 보여드린 거고 뭐 닭공장에서 불러주시면 저도 갈 수 있어요. 네. 의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 굳이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저렇게 굳이 닭공장까지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닭공장에서도 일할 의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미국 이민, 이 EB3 비숙련 이민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는데 LMI를 받으시면 2년 워커 퍼밋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 먼저 미국 이민을 먼저 놓는 거예요. 미국 이민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고용주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되면 1, 2년 한국에 계시다가 좀 미국 근처 북미에 가서 북미 교육을 먼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캐나다 밴쿠버 오셔도 돼요. 왜냐, 영주권이 목표가 아니시기 때문에 워크퍼밋 LMI 받아서 워크퍼밋만 진행하셔가지고 여기서 자녀분들 영어 교육 받으시고 북미 교육이나 북미 문화를 먼저 경험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4년이라는 시간 좀 길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이민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한 1년, 2년 정도 뒤에 있다가 가족분들 여기 캐나다 오셔가지고 밴쿠버 좋은 데서 그냥 자녀분들 교육시키시고 그냥 일하시다가 미국 영주권 그 인터뷰가 오게 되면 그 대사관 인터뷰가 오게 되면 인터뷰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